충격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오래된 지도를 바라보는 순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제 정체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하연이라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21살 여대생이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일본 대학생입니다. 다만 저희 가족은 제1교포 3세라는 점이 조금 다르달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평소엔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한 일본 동화주의자였고 저 역시 한국어보다 일본어가 더 편했으니까요. 하연아, 넌 일본에서 사는 이상 일본 사회에 맞춰 살아야 해.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강이 아닌 코우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다녔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교토대학에 입학하고 역사교육과를 선택한 건 순전히 제 흥미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속 이야기들이 좋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러던 중 3학년 논문 주제를 정해야 했죠. 동아시아 영토 분쟁사에 관심 있니? 지도 교수인 사이토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였기에 바로 수락했죠. 그렇게 독도 혹은 일본에서 부르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에도시대 지도를 복사한 자료집을 넘기다 갑자기 시선이 멈췄습니다. 1667년 제작된 일본 지도에 현재 독도라 불리는 섬 근처에 분명히 조선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역사 수업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이었으니까요. 일본 교과서에서는 언제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만 배웠는데 이 지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에도시대 지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여러 고지도에서 비슷한 표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문득 외할머니 댁에 있는 오래된 책장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한국에서 건너온 1세대로 집에 오래된 물건들을 많이 간직하고 계셨죠. 혹시 거기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주말이 되자마자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역사적 진실에 관심을 갖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언제나 그렇듯 한국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김치와 된장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그렇듯 두 팔을 벌려 저를 반겨주셨죠. 하연아, 왔구나.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할머니의 한국어는 여전히 서툰 제 귀에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짧은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식탁에 앉아 할머니가 준비해주신 김치찌개를 먹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끊임없이 그 지도와 이라는 글자가 맴돌았어요. 할머니, 혹시 예전 지도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죠. 갑자기 지도는 왜? 그냥 대학 논문 때문에 동아시아 옛 지도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따라와 보렴. 할머니를 따라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오래된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죠. 다락방은 먼지와 시간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에 놓인 커다란 나무 상자를 가리키셨어요. 내 할아버지의 물건들이란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에 얼굴도 모르는 분이었죠. 할머니의 도움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책들, 편지, 그리고 접힌 종이들이 가득했어요.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한글로 쓰여 있어 읽기 어려웠지만 몇몇 일본어 문서도 섞여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 가죽 케이스에 보관된 낡은 지도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꺼내 펼쳐보았죠. 190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분명히 지금의 독도 위치에 이라는 표기가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할머니는 지도를 유심히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이란다. 당시 일본에서도 그 섬이 조선 땅임을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하셨지. 저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지도를 다시 살펴봤어요. 도서관에서 본 것과 비슷했지만 더 자세했습니다. 지도 여백에는 일본어와 한글이 뒤섞인 메모도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이런 지도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건 내가 더 크면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일기장은 제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밤새 읽어내린 페이지들은 역사책에서 결코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젊은 시절, 일제강점기의 잔혹한 현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부어오른 눈으로 대학을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캠퍼스였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동아시아 영토 분쟁사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사이토 교수가 다케시 마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정식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그 이전에도 일본인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점이 역사적 근거입니다. 교수의 말에 평소라면 그냥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손에는 할아버지의 지도와 일기가 있었고 거기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코우 씨. 심장이 요동쳤지만 꾹 참고 말을 이었어요. 에도시대 일본 지도에서는 왜 다케시마가 조선 땅으로 표기되어 있을까요? 1667년 일본 관찬 지도에도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이토 교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 자료를 어디서 보셨나요? 대학 도서관에 있는 에도시대 지도 자료집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1900년대 초 지도에도 같은 표기가 있어요. 당시 일본에서도 그 지역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강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이토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오래된 지도의 표기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당시 정확한 측량 기술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 연구는 단편적 자료가 아닌 총체적 맥락에서 봐야. 교수는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 여러 시대의 지도에서 일관되게 같은 표기가 나타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당시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 아닐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시간인데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첫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이토 교수가 집에까지 연락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지만 등이 굳어 있는 걸 보니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듯 했어요. 그냥 수업 중에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질문?
다케시마가 원래 조선 땅이었다는 엉터리 주장을 했다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손에 든 신문을 테이블에 내리치셨어요. 아버지, 저는 그냥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마이너스. 무슨 역사적 사실? 너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길 퍼뜨릴 셈이냐?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진정해요. 하연이는 그저 공부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당신도 이럴 거야?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왔는지 알잖아. 제1교포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버지의 분노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움츠러들었지만 내면에서는 이상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아버지,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할아버지의 지도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에도시대 공식 지도에도 마이너스.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다급히 제 팔을 잡으셨어요. 하연아, 그만해.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지도를 꺼냈어요. 왜 할아버지의 지도예요? 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이라고 마이너스. 아버지가 지도를 낚아채 구겨버렸습니다.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 이런 쓸데없는 물건으로 내 미래를 망치지 마. 우리는 일본에 사는 일본인이야. 그것 하나만 기억해. 어머니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여보, 하연이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야 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연아, 내 외할아버지는 독도에서 전사했단다. 방 안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독립운동 가셨어. 일제시대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시다가 1943년 그곳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때때로 혼자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주말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외할머니를 다시 찾아가야겠다고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진짜 독립운동 가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 강인호는 1915년 경상북도 울진에서 태어났단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셨지. 일제시대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똑똑하셔서 일본 유학길에 오르셨어. 도쿄제 국대학에서 지리학을 공부하셨지. 그때 일본 학자들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단다. 할아버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셨어. 사진 속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처음으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학 교복을 입고 책을 든 모습,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생생한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1939년 전쟁이 심해지던 때 할아버지는 독립운동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셨어. 비밀리에 지도와 문서를 전달하셨지. 그러다가 1943년 할아버지는 마지막 편지에서 독도로 간다고 하셨어. 우리 땅임을 증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그리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단다. 할머니가 일기장 더미를 내게 건네셨어요. 이건 할아버지의 모든 일기와 연구 자료란다. 내가 60년 넘게 숨겨온 것들이지. 이제는 내가 가져가거라. 일기장을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아버지가 알면 화내실 거예요. 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조센징이라고 놀림받으며 자랐단다. 억울하게 차별받아온 세월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야. 용서해 주렴.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의 일기와 자료들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번역기를 돌려가며 한국어로 된 부분을 해독했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분이셨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의 일본 지도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셨고 각 지도에 나타난 독도 표기를 비교 분석하셨어요. 이걸 논문으로 써야겠어. 결심했습니다. 사이토 교수님의 반응이 걱정됐지만 학문적 진실 앞에서 주저할 수는 없었어요. 밤낮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논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에도 시대 메이지 시대 일본 지도에 나타난 독도 표기 변화 연구였어요. 면담을 요청하고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코우 씨,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학문적이라기보다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저는 오직 역사적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 정부가 제작한 공식 지도들에서 독도는 일관되게 조선 영토로 표기되었고, 이건 정치적 해석이 아닌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요? 이걸 발표하겠다. 네, 이번 학과 논문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발표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일본에서 제작된 공식 지도에서 독도, 즉 다케시마는 일관되게 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제1교포로서의 정체성이 연구에 영향을 준 건 아닌지요? 저는 학자로서 역사적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제 배경이 아니라 자료의 진위를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사히 신문의 기자 야마다가 연락해 왔습니다. 코우 하연 씨인가요? 어제 발표에 참석했었는데 인터뷰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다만 제 이름은 익명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야마다 기자와의 인터뷰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연구, 에도시대 지도들, 그리고 역사적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아사히 신문 문화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찾은 진실 젊은 역사학도가 밝혀낸 독도 표기의 변천사. 기사는 제 연구를 객관적으로 소개하면서 역사 인식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약속대로 익명이었지만 학교와 제가 제1교포라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이게 내가 한 일이니? 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마이너스. 잘했다. 뜻밖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제가 본 적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캠퍼스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보며 시선을 피했고 일부 학생들은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낯선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도 영토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당신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사학과 4학년 타나카준이었고 그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볼래요? 역사적 진실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역사 진실 탐구회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저와 타나카 그리고 그의 친구 2명뿐이었지만 소문이 퍼지며 점차 늘어났어요. 일주일 후 대학 측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코우 씨, 최근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이토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코우 씨,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의 발표 이후 학과에 많은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연구 자료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니 당신이 제시한 지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사료더군요. 다음 학기 교과과정 검토위원회에서 동아시아 영토사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신의 연구도 참고 자료로 포함될 거예요.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파장은 수그러들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대학 도서관에 동아시아 영토사 자료 코너가 생겼고 새로운 특강도 개설되었습니다. 역사 진실 탐구에는 어느새 2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공식단체가 되었어요. 일본인 학생들뿐 아니라 한국, 중국, 대만에서 온 유학생들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오래된 여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걸 숨겨왔단다. 사실 난 내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어.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어릴 때 나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어. 그러다 학교에서 조센징의 아들이라고 놀림받기 시작했지.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왕따가 됐단다. 그때부터 나는 내 뿌리를 부정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다. 내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셨어. 아버지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제안했어요. 하연아, 이번 방학에 독도에 가보는 건 어때? 그렇게 7월 초 저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할머니의 오랜 친구인 박 할머니를 만나고 독립기념관도 방문했어요. 마침내 독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파도가 거칠었지만 멀리서 보이는 섬의 실루엣은 가슴을 울렸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섬이 정말 작네요. 크기는 작지만 그 의미는 크단다. 섬에 도착해 바위 위에 서자 넓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어요.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할아버지가 지키려 하셨던 진실을 제가 조금이나마 세상에 알렸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학과에서는 동아시아 영토사 부분에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어요.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강하연입니다. 제1교포 3세이자 독립운동가의 손녀이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